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쓰시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보안 취약점이라는 건데요. 마침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진짜 뭘 걱정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내 집인데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상상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맞아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가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 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보안 구멍, 그러니까 침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잔뜩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규모부터 체감해 보고요. 그리고 해커들이 진짜로 노리는 구멍은 어딘지, 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 그 현명한 해결책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의 스케일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이시나요? 30만 3,886개.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보안 구멍, 즉 취약점의 총 개수입니다. 이런 취약점 하나하나에는 CV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식별 번호가 붙거든요. 그 번호가 붙은 것만 이만큼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30만 개가 넘는 구멍들을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심각하거나 높은 등급,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들이 무려 48.1%나 돼요. 거의 절반이죠. 와, 이 숫자만 딱 보면 그냥 당장 컴퓨터 전원 꺼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바뀝니다. 과연 이 30만 개나 되는 모든 구멍들이 다 똑같이 위험할까요? 해커들이 이 모든 구멍을 다 노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30만 개가 넘는 그 모든 위험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숫자, 4,343개. 30만 개에 비하면 어때요? 확 줄어들죠? 이게 바로 수많은 취약점 중에서 해커들이 실제로 공격에 써먹었던 진짜 배기 위협들의 개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in the wild, 그러니까 야생에서 발견됐다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92%가 넘는 대부분의 취약점은 물론 존재는 하지만 실제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약점이랑 해커들이 진짜로 돈 벌려고 써먹는 현실적인 위협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구멍을 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좋아요. 그럼 해커들은 그 진짜 위험한 4,343개의 구멍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파고드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들의 주된 공격 방법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요, 해커들이 가장 즐겨 쓰는 공격 방법 베스트 3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접근 제어 실패, 두 번째가 버퍼 오버플로우, 그리고 세 번째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흔히 XS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위, 바로 접근 제어 실패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뭐냐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나 기능에 그냥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바로 이거죠. 아무나 사장님 방에 그냥 쏙 들어갈 수 있는 회사. 딱 와닿지 않으세요? 그냥 문단속에 실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실수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놨던 로그포쉘 취약점이라고 있거든요. CVE 번호로는 CV2021-44228인데 이게 바로 이런 접근 제어 실패의 끝판왕 같은 사례입니다. 그냥 로그를 남기는 아주 사소한 기능의 구멍 하나로 서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보안 규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죠. 자, 다음 2위는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이건 해킹의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방법인데요. 프로그램에 일부러 과부하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프로그램이라는 컵이 있는데 해커가 이 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막 콸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넘치겠죠. 그 넘쳐 흐르는 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보안 구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기법이긴 한데 특히 C나 C++처럼 메모리를 직접 다루는 언어로 만들어진 낡은 프로그램이나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 IoT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여전히 발견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 방법들이 대체 어떤 회사 제품에 가장 많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된 회사들 순위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보시면 아마 이거 내가 쓰는 건데?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구글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윈도우, 오피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바로 그 회사들이죠. 여기에 이렇게나 많은 잠재적인 구멍이 있다는 건 이게 그냥 IT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회사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그 똑똑한 해결책,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도들이 가장 자주 노리는 문부터 먼저 고치자. 너무 당연한 말 같죠? 30만 개나 되는 모든 구멍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신에 진짜 강도, 즉 해커들이 실제로 공격하는 그 4,343개의 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위험 등급이 심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로 허둥지둥 고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이게 지금 실제 공격에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에서 보안 업데이트 알림이 떴을 때, 만약 그게 실제 공격 사례가 보고된 취약점이라면 그건 절대로 나중에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즉시 적용하는 것. 그게 가장 돈 안 들이고 내 디지털 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최신 보안 트렌드는 어떤지, 또 현업 전문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주 좋은 다음 스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이버 밴드 앱에서요, 누리캡스와 함께하는 정보보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안에 관심 있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니까요. 분명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30만 개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을 때 예전처럼 귀찮아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그냥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떠올리시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